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보안판 오징어 게임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억 원 규모의 상금을 내걸고 제로데이 퀘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제로데이 퀘스트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인데요. 버그 바운티 좀 생소한 개념이죠. 외부인이 해킹을 통해서 기업 소프트웨어나 웹 서비스의 취약점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을 미리 발견하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이 버그 바운티를 활용하면 보안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금이 걸려서일까요? 실제로 오류를 발견할 확률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이 버그 바운티를 통해서 고품질 보안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는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0억 원의 상금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 제로데이 퀘스트는 이에 더해서 400만 달러의 상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AI 분야의 취약점을 발견하는 연구원에게는 두 배의 현상금을 더 제공한다고 합니다. 솔깃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화이트 해커 역량을 높이면서 제품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발표한 SFA, 즉 Secure Future Initiative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AI와 클라우드에 잠재적인 문제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요. 즉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최우선하려는 그런 원칙을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취약점에 대한 연구 대상 역시 다양합니다. AI와 애저, 아이덴티티, M365, 그리고 다이내믹스 365, 파워 플랫폼 등 다양한데요. 여기에 연구자가 취약점을 조치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직접 연구 결과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블로그와 팟캐스트, 그리고 동영상 등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구자의 신뢰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연구 결과를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서 보안점과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과정을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로데이 퀘스트에서는 제가 2배 이상의 현금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연구자에게 마이크로소프트 AI 엔지니어와 AI 레드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자는 최첨단 도구와 기법으로 또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겠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에 15,000달러 현상금을 걸고 AI 버그 바운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빙 기반으로 한 AI 기반 서비스는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을 미리 찾아서 AI 환각이라든지 또 탈옥을 유도하는 문제를 찾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세계를 만들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겠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는 원더 세븐 루키 종목,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올해 7월에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의 주인공이었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메가피라는 전직 임원들이 2011년에 설립한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지난 7월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 체제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IT 대란이 일어난 건데요. 850만 대가 영향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서버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고객 유지율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2025 회계년도 3분기 매출액이 10억 1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는 0.93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81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인 건데요. 특히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자면 4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총 유지율이 97% 이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정전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시장 점유율을 또 살펴볼까요? 전 세계 보안 시장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인 25.8%를 이어가는 순위인데요. 악재 속에서도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주력 제품인 팔콘 플랫폼 덕분인데요. 이 팔콘 플랫폼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AI와 머신러닝을 적극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솔루션들과는 다르게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예비해서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정교해지는 보안 공격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AI를 활용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AI 성장주로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안 솔루션들이 주로 자체 데이터 센터에 초점을 맞췄을 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클라우드 데이터 접근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과 맞물리면서 전 세계의 호응을 얻은 것이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요. 설립 몇 년 만에 주요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2019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M7 세 번째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반독점 규제 칼날이 구글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도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 5일에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을 강제 매각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 해소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크롬 강제 매각을 비판하면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크롬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법률에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체 대안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애플 기기나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 엔진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건데요. 그리고 수익 공유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의 대가로 애플과 삼성 등의 수십조 원을 지급함으로써 경쟁 업체의 시장 성공을 차단했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죠. 구글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 외에 다른 엔진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중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오는 8월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구글에 대항하는 원더7 종목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두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바이두에게도 걱정거리는 있는데요. 바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이겠죠. 하지만 바이두는 자사의 생성형 AI 어니봇에 당분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바이두의 생성형 AI 사업과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여파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두는 생성형 AI인 어니봇을 포함한 연구개발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증가한 61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7천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R&D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니봇은 출시 3개월 만에 사용자 7천만 명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변경해서 AI 반도체 호환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쉽게 말하면 AI 신경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GPT-4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도 그중 하나입니다. 바이두는 앞으로도 AI, 특히 생성형 AI 기반 모델에 대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되 효율성과 전략적인 자원 배분에 중심을 두고 또 경쟁자에 대응할 만한 전략을 내세우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두는 공격적으로 경쟁자를 방어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중국 내에서 구글의 점유율 확산을 막기도 했습니다. 올해 8월에는 바이두가 구글이 자회사 콘텐츠를 수집하는 것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 측도 움직였겠죠.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인 레딧은 지난달 구글을 제외한 다른 검색 엔진이 자사를 색인화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자사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레딧과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